한국에 설 연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나프타라든지 TPP에 대해서 재검토하거나 무효화시키거나 하는 명령을 발동한 트럼프가요, 자신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공약해온 무슬림에 대한 입국 금지의 실행화 단계로서 초강경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서명해서 발동했습니다. 자, 행정명령은 뭔가 하면요,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명령 권한인데요, 의회에서 통과시킨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면서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해서 법규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동시킨 행정명령은 이 해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대통령이 취임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렇게 명령한 것도 행정명령에 사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명령에는 지금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전쟁이 나고 있거나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테러를 갖다 주로 일으키는 근거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주로 있는데요. 이라크 잘 아시죠? 아직도 내전 중이지요. 그리고 국가의 상당한 부분을 IS가 아직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전쟁 중은 아닙니다만은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오바마 때 이란과 이렇게 화해를 했지만 이 트럼프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바마가 잘못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 이란의 어떤 극단적 이슬람 시아파 노선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시각이 담겨 있다 봅니다. 소말리아, 이 실패한 국가죠.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 모가디슈조차도 여러가지 군벌이나 강도단들에게 나누어서 지배되고 있고, 최근에 무슨 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된 정부가 서 있다고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파는치죠. 수단, 이 카르툼을 수도로 하는 북수단과 최근에 남쪽에 종교가 다른 그리고 인종이 다른 부분의 남수단이 오랫동안 전쟁을 해오다가 남수단이 국가로 따로 독립을 했죠. 유엔의 지원하에요. 근데 이 수단의 내전이나 또 종교전쟁 이런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다시피 시리아 내전이 아사드 이 독재 정권과 거기에 또 반대하는 여러가지 반군들 행태도 다양합니다.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섬에 또 IS가 끼어들어서 상당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죠. 리비아, 이 카다피를 몰아냈습니다만은 IS 일부가 걸로 가고 또 카다피를 추종하는 자들, 다양한 세력들이 지금 리비아에서 준동을 하면서 단일한 국가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도 살레라는 독재자가 쫓겨나면서 과거 남예멘, 북예멘 사이에 어떤 분쟁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IS 세력까지 포함해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고 있거나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이슬람 국가 7개를 지명을 해서 이 나라 출신들은 미국으로의 입국이 지금 거부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 반이민법 행정명령 발동이 29일 날 시작되면서 29일 이후부터는 이 7개의 나라 출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90일간 금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나라 출신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여행사에서, 항공사에서 티켓을 발부하지 않거나 미국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 입국을 지금 시켜주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미국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이라크인 5명, 쿠르드 출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인 1명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고, 또 뉴욕 JFK 공항에서는 이라크 난민 2명이 입국이 거부됐고 공항에 응유됐다고 합니다. 자, 이들 국가는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란은 미국의 모욕적인 행정명령에 대응해 이란도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거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불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거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라크는 미국이 이런 행정명령을 발동한 배경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라크에 대해서 일시적이어야 하며 영속적인 조치가 안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명령이 발동이 되자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이민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 주로 뭐 자기들 스스로가 히스패닉이거나 이런 국가로부터 중동 출신이거나 이슬람주의자거나 안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리버럴리스트나 진보주의자들은 죄다 미국 내 곳곳에 국제공항으로 몰려가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 대규모 반대 시위가 미국의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은 난민을 환영한다, 입국 금지를 철회해라 하고 경찰하고 대처하고 있고요. 자, 구글 CEO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외국에 있는 직원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즉시 귀국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출신 외국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사태가 악화되니까 뉴욕,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 이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 응유된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한다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금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행정명령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법적 논란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7개국 국가의 이 입국 금지에 대해서 곳곳에서 지금 한국의 가처분 신청 같은 법원의 어떤 이 심사가 있었고요. 물론 거기에 응유되어 있는 사람들 측에서 변호사를 임명해서 그 변호사가 낸 소송이겠죠. 보스턴의 연방판사는 로건 국제공항에 응유 중인 이란 출신 매사추세츠대 교수 2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이들을 풀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에 MIT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 2명도 이란 출신인데 이란에 갔다가 들어오다가 아마 미국 시민권은 못 얻었겠죠. 지금 공항에 응유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새벽에 내려진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입국 금지시킨 7개국 이렇게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입국 승인된 난민이나 비자 소유자, 영주권자 등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공항에 응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즉 미국 내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나 안 그러면 미국의 취업비자, 교수니까 취업비자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자를 정식으로 얻어 있는 사람, 그리고 미국 내에 시민권은 아니라도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 지금 판결을 내린 거죠. 이에 따라 입국 금지 대상이 된 7개국 출신들이 보스턴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 추방을 면하는 것은 물론 응유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항을 택하냐에 주별로 판사들이 판결을 다르게 때리니까 판사가 아직 판결을 안 때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판례를 갖다가 안 한 그런 공항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공항에서 응유되거나 추방되고, 또 어떤 판사는 그래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런데 공항에 잡아두지 추방은 하지 마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판사는 아까 말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나 취업비자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영주권자는 들어올 수 있다, 응유도 하지 마라. 그래서 공항에 따라서 복불복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연방판사가 댈러스 국제공항에 응유된 50-6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판사는 이들 영주권자가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했고요. 시애틀에서는 연방판사가 2명의 추방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들을 추방할지 청문회를 열으라고 했습니다. 또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국 무슬람 국가 출신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뉴욕에서의 판결은 추방은 막았지만은 공항의 응유까지는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공항의 안보와 관련되는 입국 출국과 관련되는 모든 통제는요, 한국은 법무부사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만은 미국은 9.11 테러 직후에 이런 기능을 다 통합해가지고 국토안보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항에 대한 모든 출국 절차, 나서서 검문 검색, 입국 승인 등은 국토안보부 사안입니다. 국방부를 28일날 방문한 자리에서 테러 위험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난민 심사 강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7개국 국민들이 언제까지 못 들어와요? 일단 90일 동안 못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해외에 있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 입국 권리나 이민 혜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트럼프도 자신의 이런 주장에 반대한 이 상원 의원들을 향해서 세계 3차 대전을 시작할 기회나 노리지 말고 IS 불법 이민 국경 안보에 에너지를 세워라, 에너지를 갖다 집중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공화당의 존 맥케인이나 민주당의 린지 그레이엄 같은 이 유명한 상원 의원들도 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 이 두 사람을 겨냥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유럽 전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라. 세계가 정말 끔찍하리만큼 억만진창이다. 지금 당장 우리는 강력한 국경과 극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트윗에 올렸습니다. 자, 백악관 비서실장도요, 국경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의심이 가는 여행자를 응유하고 신문할 재량권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 미영주권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케이스별로 심사하겠다 했다가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해석이 지금 백악관 대변인조차도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이 강경한 국내외 언론, 또 야당, 진보주의자, 양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을까요? 그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경제적인 목적과 안보적 목적에서 우리는 유럽처럼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또 불법으로 막 들어오는 난민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 유럽에 눌러 앉아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유럽 각국들처럼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난민들이 들어오면 미국의 일자리를 전부 이렇게 차지한다. 그리고 미국 일자리의 질도 나쁘게 만들고 암시장이나 지하경제나 이런 시장도 형성이 된다.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차례대로 그 사람 가족, 친척까지 다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한 명이 들어오면 수십 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 미국에 고마워하거나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미국 곳곳에 유지하면서 결국은 미국 사회에 불만을 품고 테러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트럼프의 이런 시각을 미국 국민 상당수가 오리지널 미국의 이 주류 백인 사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미국의 경제를 좀 먹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를 뺏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 미국 내에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저항, 테러 세력을 형성시키는
구심점이 되지 않도록 미국은 철저하게 국경을 통제하겠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그러면 7개 무슬림 국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을까요? 그것은 히스패닉과 관련되는 부분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단 무슬림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무슬림 중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 전쟁 국가에 대해서 취하는 부분은 미국 내부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90일 동안 이렇게 입국을 금지시켜 놓고 그 시간 동안에 트럼프는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런 부분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적인 틀들 그리고 행정제도적인 틀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대통령이 함으로써 들어오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제도적으로 막아가겠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쟁 중인 7개 국가나 적대적인 미국의 이슬람 국가 이걸 갖다가 선택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반발이 거세어지니까 언론이 잘못 보도하는 거다. 무슬림 금지가 아니다.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나라가 세계 40개도 넘는다. 그러면서 지금 금지시킨 90일 동안에 가장 안전한 정책을 검토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다시 비자를 발급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90일 동안 못 들어온다고 국경을 통제해놓고 7개 국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법과 제도 등을 검토를 해서 이런 어떤 데 섞여서 테러범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조치들을 대안으로 내고 그때 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은 자랑스러운 이민자들의 나라이며 우리는 억압을 피해 탈출한 이들에게 연민을 보여줄 거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과 국경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뒤섞여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특히 가장 위험한 나라부터 차단을 해서 그동안에 그 중에서 옥석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안보 문제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단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 문제를 빌미로 삼아 통제를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의 난민, 이민의 숫자를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경제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배후에 깔려있는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요. 트럼프의 이 히스패닉에 대한 통제까지 시작이 되면 국경의 장벽을 더 쌓고 또 히스패닉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치들이 또 잇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미국 사회에 시한폭탄처럼 커져갈 건데요. 미국 사회의 상당수는 이것이 언젠가는 미국이 겪어야 될 일이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경을 개방하고 이민을 개방하면서 미국이 굴러가면서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잃고 경제가 쇠락하고 안보가 위협해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